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490여 명을 중징계 처리하고 노조 상대로 15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칙대로 처리했고 코레일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의 흑자를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전력도 공공기관의 쓸데없는 자산은 매각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자체 구조조정에 힘입어 한국전력도 흑자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을 중시한 개혁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 자, 오늘 5월 11일 화요일이고요. 자, 여러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그 부당한 탄핵에 대해서 또 윤석열의 조작 날조 수사와 관련된 그런 책을 읽고 있긴 한데 혼자 방송 제작을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 아들 얼굴도 제대로 못 봅니다. 당연히 마누라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책 2권을 다 읽고 말씀을 전달드리기보다는 하루에 한 편씩 시리즈로 제작해서 업로드를 하는 게 낫다 싶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머리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 방대한 내용들을 다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내드리는 게 나을 듯 싶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요. 여러분들도 힘들게 제작한 영상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편씩 꼬박꼬박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원래 첫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삶으로 이루어졌고요. 아마도 내일 2번째 영상부터 탄핵을 하기 위한 이 첫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타이틀은 탄핵의 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탄핵의 진실 1탄으로 부제목은 박근혜와 문재인의 차이라고 정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2월 19일 51.6%로 역대 과반수 이상의 득표율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고요. 33년 3개월 만에 청와대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답게 국가의 안보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시작했고요. 첫 번째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한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자,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 경제, 내수 수출, 균형 경제 등 3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우선 부채가 많은 상위 12개 공기업의 복지비에 대한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로 대폭 낮추겠다고 했고요. 자, 여러분들 저 200%라는 것은 예를 들어 보면 IMF 당시 삼성의 부채 비율이 200%대였고 보편적으로 부도 위기에 면했던 그런 기업들의 부채가 400에서 500% 정도였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결과 당선 당시 2012년도에 부채 비율이 220%였는데 2014년도에는 사상 최초의 공공기관 전체 부채액이 감소세로 돌아가면서 2015년에는 183%로 37%나 하락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 자산을 매각하고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얻은 그런 성과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는 역대 정부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일이고요. 반면에 문재인은 거꾸로 가계 부채 비율이 101.1%로 100%를 넘긴 것은 역대 처음이고 이는 세계 평균 65.3%보다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정부 부채도 2019년 말 기준으로 800조 원을 넘겼고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1133조 원 수준입니다. 2020년 9월 말까지 기업 부채는 무려 2112조 7천억 원 수준이고 우리나라 GDP 수준을 훨씬 넘긴 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어저께 기어 나와서 소득주도 성장을 계속하겠다 똥꼬집을 부리고 있고 정부가 방역도 잘하고 있고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는 4% 성장을 할 것이라고 황당한 소리라고 자빠졌습니다. 자, 반면에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총 1425회의 국내 행사를 가졌고요. 52개국 67개 도시를 해외 순방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국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거양득의 기회였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영어는 기본이고 불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에 능했기 때문에 해외 순방 시에 의사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었던 그런 분입니다. 미국에서 연설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반면에 문재인은 A4 용지가 없으면 주둥이를 나불릴 수가 없어요. 그냥 아닥이에요, 아닥. 문재인은 쓸데없이 편육이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고 그 결과 국익보다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짓만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2013년도에 영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여왕으로부터 바스 대십자 훈장을 받았는데 이 훈장은 영국 정부가 국빈 방문하는 외국 정상에게 수여하는 최고 등급의 훈장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은 엘리자베스 여왕 부부와 함께 1호 마차에 올라 양국의 돈독한 우정을 전 세계에 보여주기도 했었죠. 반면에 문재인은 대부분의 해외 순방 시에 문재인을 피하는 정상들이 많았고 지 혼자 혼밥을 먹는 짓거리로 국격을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엄청난 시장인 인도를 방문해 세일즈 외교 차원에서 한국과 인도 간의 관세 자율화를 높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위한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찬밥 신세였기 때문에 오면은 막 도망가고 그런 거 보셨잖아요. 오지 마. 문재인 그래도 가겠습니다. 우리끼리 놀다 갈게요. 이런 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찬밥 신세였기 때문에 문재인이 좋아라 하는 공산국가들만 쳐돌아다니면서 예를 들어 보면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과거에 버마라고 불렸죠. 태국, 캄보디아, 메콩은 또 뭡니까? 이런 선진국이 아닌 이런 후진국들만 돌아다녔어요.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1박 3일 일정으로 UAE를 순방했는데 한국형 원자로 설치식을 가졌고 UAE 정부가 바카라에 짓는 원전 4기의 독점 운영권을 한전이 따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지 보수 매출만 무려 54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죠. 공기업을 비롯해서 사기업들이 해외에서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포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멀쩡한 원전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UAE와 체결한 유지 관리 분야의 일부를 프랑스에 뺏기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자, 전혀 이 나라에 도움이 안 되고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인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 대통령은 2015년 3월 1일부터 9일까지 8박 8일 일정으로 중동 4개국을 방문했는데 사우디의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중소형 원자로인 일명 스마트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했고 이는 2조 원대의 사업을 성사시킨 겁니다. 쿠웨이트 정부가 추진 중인 총 381억 달러 규모의 보건, 의료, 교통, 유전개발, 신도시 건설 사업을 한국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쿠웨이트 국왕을 설득을 했고 중동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우는 왈리드 회장에게는 한류와 한국의 문화사업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베트남에서 300억 달러의 고속철도 사업도 수주했고 카자흐스탄과의 188억 달러의 화력발전소 사업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4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3조 3천억 원의 규모의 가스전 사업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수주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수출 증대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며 대한민국 국력을 한층 더 격상시켰습니다. 2015년에는 국제통화기금 IMF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재정 여력을 보유한 나라라고 평가를 했고요. 문재인이 허구한 날 떠들어대는 OECD에서도 대한민국을 재정 건전성이 가장 우수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박근혜 대통령도 그 누구도 건드리려 하지 않았던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해냈고 그 외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분야 등의 메스를 가한 개혁 정책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자신감과 용기가 없이는 절대로 해낼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또 강성노조의 잦은 파업에 시달리던 코레일의 구조조정 작업을 최연애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자 당시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자, 최연애는 아시다시피 철도 분야의 여성 전문가고요. 사장 부임 직후 코레일 노조는 당연히 파업에 들어갔고요. 이에 맞서 최연애 사장은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490여 명을 중징계 처리하고 노조 상대로 15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을 원칙대로 처리했고 최은혜가 사장으로 부임한 후에 코레일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의 흑자를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전력도 공공기관의 쓸데없는 자산은 매각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2014년 서울 삼성동에 위치한 본사 부지를 현대자동차 그룹에 매각을 했고요. 이 무렵 박 대통령은 전력 생산의 안정화를 위해서 경북 울진에 4기의 원전을 추가 건설하기로 울진군과 합의를 했었고, 원전에 대한 확고한 대통령의 믿음과 자체 구조조정에 힘입어 한국전력도 흑자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 96가지를 소개한 블로거도 있을 정도고요.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을 중시한 개혁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도 사람이에요. 물론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정책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문제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의 문재인과는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 대통령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대통령이 이보다 훨씬 더 잘못을 저지른 사람보다 오래, 그리고 중요한 건 억울하게 수감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려 4년이 넘게. 앞으로 시리즈로 방송을 제작해서 그 진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 아래에 공유 버튼을 누르셔서 여러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탄핵의 진실 2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